네, 안녕하세요, 벨루이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벨루이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버너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짓수가 엄청납니다. 이 버너도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템 중에 하나인데요. 캠핑 초보분들 버너 고르실 때 고민 너무 많으시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캠핑용품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 캠핑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버너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는 버너들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버너의 끝판왕 스노우피크 강연 버너입니다. 저희 벨루이트가 스노우피크 전문 매장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스노우피크가 테이블도 유명하지만 이 버너도 정말 잘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강연 버너, 가격은 다른 버너들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인데 그리고 가격 언급을 정확하게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캠핑용품이 수입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종종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격을 언급해드려도 나중에 더 지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제가 가격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둘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음은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펼쳐 놨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제가 미리 올려놓긴 했는데 테이블에 공간 차지 없이 밑에서 이제 테이블 옆에서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리 높이도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의자와 테이블 높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화구와 받침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냄비와 대형 그리들 같은 것도 위에 올려서 쓰실 수가 있고요. 받침대는 이렇게 안과 밖으로 놓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맞는 그런 냄비나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대형 냄비라든지 대형 그리들 같은 거 상황에 맞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너들을 보통 강염 스타일 버너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력이죠. 이 강염 버너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8,500칼로리인데요. 보통 캠핑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화력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렸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집이나 식당에서 쓰는 일반적인 브루스타의 화력이 1600에서 30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대략 3배 정도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력이 센 버너들의 장점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브루스타 정도의 화력으로는 요리가 좀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근데 강염 버너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그리고 바람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바람막이도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거든요. 제가 스노우피크 강염 버너 불 켜는 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셔야 될 게 밸브가 두 가지 밸브가 있는데,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게 화력 조절 밸브,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게 연료 조절 밸브인데요. 연료 조절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소가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일단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연료 조절 밸브를 꽉 닫으신 상태에서 위에 이제 화력 조절 밸브를 반 바퀴 내지 한 바퀴 정도를 돌려주신 상태에서 토치로 먼저 화구 쪽에 불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하단 부분에 있는 조절 밸브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화가 됩니다. 다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끔 놀랄 정도의 불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버너 화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냄비에 동일한 물의 양을 넣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리터의 양입니다. 화력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강력한데요. 금방 끓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시간이 한 2분 15초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라면 같은 거 이제 슬슬 스프라든지 면 같은 거 넣어도 될 정도의 상태입니다. 역시 강염은 정말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요리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주 강한 화력이 필요한 중식이라든지 볶음 요리의 제격이고요. 전문 레스토랑급의 스테이크까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개인마다 호불호 차이가 있겠지만 제 눈에는 사실 정말 멋지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화력 보셨다시피 왜 다들 버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죠? 다른 버너들에 비해서
밸브가 위아래 이제 두 군데가 있고 조작이 사실 이제 토치로 켜야 된다라는 약간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고화력 제품은 스파크형 점화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가스가 엄청 새어나는데 점화기가 잘 작동 안 하다가 작동하면 폭발하듯이 불이 이제 붙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염 유저 중 그 누구도 그걸 크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대가족 오토 캠핑이라든지 단체 캠핑 때 정말 제대로 각 잡고 요리를 해먹고 싶다 하실 때 이만한 제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설봉원입니다. 많이들 아실만한 구이바다의 스노우피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기에 이렇게 좋은 버너가 없습니다. 강염은 하나의 화구에서 정말 강한 불꽃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설봉원은 U자 모양에 관해서 작은 불꽃이 이렇게 여러 개 틀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불꽃이 위에 올려진 두꺼운 무쇠팬을 달궈서 골고루 맛있게 고기를 잘 구워주는데요. 무쇠팬이 두꺼워서 열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두꺼운 고기라든지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잘 구우실 수 있고요. 고기 굽기 좋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화력은 1700칼로리 밖에 되진 않지만 구조적 특성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넓은 바람막이가 둘러져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소가스를 연결해서 이 가스 밸브는 IGT 테이블 이렇게 레일 달려있는 부분에 결합이 가능하고요. 키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 이제 밸브에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밸브를 오픈을 해주시고 이 버튼만 살짝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설봉원은 구조적 특성상 보시다시피 냄비에 물을 올려서 끓이는 건 이 상태로는 힘든데요. 설봉원의 전용 냄비가 있기는 한데 한정판이라서 사실상 지금 구하기는 어렵고요. 화력 테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버너 테스트가 무의미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보통 가족 캠퍼분들은 이렇게 설봉원 하나, 플랫 버너까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많이들 쓰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봉원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플랫 버너로 동시에 전골이라든지 찌개 같은 거 해 드시면 딱 좋습니다. 집에서도 캠핑 못 나갈 때 저도 캠핑 분위기를 집에서 낼 때 설봉원 가끔 쓰는데요. 워낙 고기 구워 먹을 때 맛있게 구워져서 정말 자주 쓰게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피크 설봉원 제품에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무쇠 그릴판을 빼고 타코야키 팬을 이렇게 얹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타코야키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같이 사셔가지고 즐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플랫 버너인데요. 아까 강연 버너가 스노우피크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플랫 버너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스노우피크 열정 유저시라고 하시면 사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버너인데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제 눈엔 참 이뻐 보이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얹어서 스탠드를 꽂아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테이블에 결합해서 많이들 쓰시거든요. 테이블에 결합하실 때는 옆에 다리를 제거하시고 테이블에 딱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노우피크 IGT의 원유닛 사이즈로 체결되는 제품이고요. 구조가 단순하고 분해가 쉬워서 청소가 굉장히 간단해서 좋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답게 커스텀 오덕이 다양하게 나와서 본인 개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냄비가 여기 올라갔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완전한 플랫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는 오덕을 사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 액출 이소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겨울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화력은 3000칼로리로 가장 평균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연결되어 있는 밸브는 여기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도 체결이 가능하고 IGT 테이블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에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표시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쪽으로 조금 밸브를 돌리시면 가스가 새어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이때 버튼을 딸깍 눌러주시면 불이 켜집니다. 이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켜서 끓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가 지났는데 물이 이제 슬슬 끓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물을 끓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끓기까지
재료 같은 거 준비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끓기 시작했는데 시간은 4분 37초 정도 소요됐네요. 플랫버너의 화력도 굉장히 좋은데 중식까지 해드실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떠한 요리도 가능할 정도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할 여지가 크게 없는 정말 스탠다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야인스토브 렉이라는 버너입니다. 백패킹용 버너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미니멀한 캠핑에서도 좋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플랫 버너나 강연 버너 외에 서브 버너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킹이 굉장히 작은데요.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변 다리처럼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칸만 했을 때는 110짜리 이소가스를 체결해 주시면 되시고 다리를 길게 이제 뺐을 때는 250짜리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셔서 화구를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츠는 이쪽에 넣어 두시고 조절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이소가스는 고리에 맞게만 걸어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는데 조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죠. 생긴 것도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보통 백패킹용 스토브가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불안정한데 야인스토브 레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다리랑 이소가스 3개의 점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라 꽤나 안정적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작은 점화 장치가 있는데요. 활용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스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를 여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혹 이 점화 장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작은 토치 같은 것도 갖고 다니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바람막이는 없어서 바람에는 약간 취약할 수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별도로 바람을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토브 낙이라고 바람막이가 있는 버전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발매가 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빨리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납이 간편한 백패킹 버너인데 화력은 또 2900이에요. 일반 버너들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너에는 이렇게 큰 제품을 사용하진 않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라벤 NB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밸브는 최대로 제가 다 오픈을 해놨고요. 과연 이 제품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으로 봤을 때 스노우피크의 플랫버너하고 화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었던 한 4분 30초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백패킹에서 주로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냄비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고 보통은 주전자, 커피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끓여 드실 수 있는 조그만한 주전자를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치면은 시간은 덜 걸리시겠죠. 이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캠핑장 가셔가지고 밖에서 쓰시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시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밖에서 하실 때는 바람도 불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외부에 영향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 플랫버너 테스트할 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거의 4분이 다 돼 가는데 조금씩 이제 끓으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해서 걸린 시간은 한 5분 50초. 플랫버너하고 비교했을 때 화력의 차이는 한 100 정도 차이인데 시간은 1분 정도가 더 걸렸거든요.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를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사실 백패킹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화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바닷가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니면 호명산 잣나무 캠핑장처럼 백패킹을 지향하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백패킹 가서도 일반 버너에 뒤지지 않는 화력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토 캠핑에서도 굉장히 쓸만한데요. 캠핑 가면 은근히 투버너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버너를 2개 챙겨야 되는데 수납 측면에서 볼 때 플랫버너 2개라든지 플랫버너 설봉원이라든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야인스토브 레기를 서브버너로 사용한다면 꽤나 좋은 선택지 같지 않나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기가 파워 스토브 렉타라는 제품인데요. 약간 매니악하면서도 희한하게 가슴을 설레게 만든 그런 버너입니다. 저도 그런 매력에 빠져서 하나 구매했는데요. 패킹은 이렇게 작은데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디자인이 참 독특하고 이쁘지 않나요? 솔로 캠핑이나 미니멀한 듀오 캠핑에 맞춰진 재미난 컨셉의 제품인데요. 기존 소형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버너 헤드가 원형이라서 부분적으로만 가열이 되는데, 소형 버너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버너 헤드를 가지고 있어서 핫 샌드 쿠커라든지 아니면 이런 렉타 그리들 같은 걸 올렸을 때 요리하기에도 적합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다른 건 둘째치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서 저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칼로리는 2500칼로리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충분히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렉타 그리들까지 사야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1인 화구도 또 가능하시기도 하고, 꼬치 같은 거 올려두시면 딱 적합한 제품입니다. 렉타 그리들은 불판이 무쇠 재질로 두꺼워서 열이 잘 식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두꺼운 고기 구워 드셔도 정말 좋고요. 저도 이거 종종 사용하는데, 미니멀한 캠핑을 추구하는 솔로 캠퍼라면 사실 하나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플랫 버너나 다른 설봉원 그런 제품들 말고 서브 버너로 사용하셔도 딱 좋습니다. 점화하시는 거는 하단 부분에 밸브를 이렇게 좌측으로 돌려서 오픈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스 소리가 난다 싶으시면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도 최대 화력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칼로리는 한 2500칼로리인데, 조금 전에 야엔 스토브 레기 제품 테스트했을 때 한 5분 50초 정도 걸렸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7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물이 이제 끓기 시작했는데 6분 50초 정도 소요가 됐네요. 방금 제가 예상한 시간이랑 얼추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가든앤 캠프 버너인데요. 가든앤 캠프 버너라는 이름답게 집에서도 브루스타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캠핑에서도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수납도 굉장히 간편하고, 제가 펼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오픈하시고, 여기에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아랫부분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열립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부탄가스로 체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부탄가스도 같이 한번 껴볼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데 요즘 보니까 따라 만든 제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시중에서 보셨을 텐데, 전 맨 처음 이 제품 설치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마치 변신하는 로봇 같지 않나요? 스노우피크답게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색감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은 그레이 컬러로 보여드리는데 별도의 이제 블랙과 샌드 컬러도 있습니다. 사실 전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이 제품은 캠핑장보다 집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샤브샤브라든지 전골 같은 거 요리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단 부분에 받침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와서 큰 냄비라든지 요즘 밀키트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올리셨을 때도 알맞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작게 접히기 때문에 캠핑에서도 활용도가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그렇지만 펼쳤을 때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캠핑 테이블의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사이즈의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화력은 2100칼로리로 사실은 높은 화력은 아닌데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브루스타 정도의 화력입니다. 그리고 바람막이가 따로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집에서도 쓰고 캠핑에서도 쓰기에는 이만큼 좋은 제품이 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버너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제품은 켜시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브루스타랑 거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거는 부탄가스를 돌리시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껴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밸브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버너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안정감도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있는 것 같고 이것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냄비도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이제 끓기 시작했고 봤을 때 시간은 6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아까 사용했었던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소가스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또 있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칼로리 대비 화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NIP 파워 플랫 버너입니다. IGT 원유닛 플랫 버너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요.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액출 이소가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액출로 쓰게 되면 추운 겨울에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버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화식 이소가스는 가스를 많이 쓰면 그만큼 화력이 줄어드는데요. 액출 이소가스는 다 쓸 때까지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합니다. 액출 사용은 반드시 기출로 사용하시다가 예열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뒤집어야지만 노즐이 막히는 고장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NIP 버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액출이 사용 가능한 버너는 다 동일하다는 거, 그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NIP 파워 플랫 버너는 화력이 액출 사용 시에 6550칼로리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화력이면 사실 겨울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출 모드로 사용하면 2800칼로리인데 2800칼로리도 나쁘지 않은 화력입니다. 파워 플랫 버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액출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왜 다들 NIP 파워 플랫 버너로 구매하시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버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버너 헤드를 티탄 세라믹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변색이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티탄 세라믹 코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변색이 되면 여기 부분에 이제 초록 색깔로 변색이 되기 쉬운데 요즘 나오는 버너들은 다 이 화구를 티탄 세라믹 코팅 처리를 하더라고요. 기본 제공되는 가방도 정말 퀄리티 좋게 잘 나왔는데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서 어떻게 넣어도 잘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버너를 안 쓰실 때에는 NIP의 전용 탑 플레이트를 올려두시면 일반적인 IGT 상판처럼 쓸 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성도 너무 좋습니다. 캠핑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남들에게 무조건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잘 나온 제품이고요. 한 가지 더, 스노우피크와 비교를 하자면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는데 NIP 플랫버너의 오덕은 스노우피크와 다르게 완벽한 플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냄비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화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펴실 때 무조건 노즐을 다 오픈하지 마시고 살짝만 가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멈추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제품은 액출 사용 가능한 버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뒤집으시는 게 맞긴 한데 화력 테스트 때문에 제가 바로 이거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으니까 아까 기출일 때보다 소리가 확실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만큼 화력이 세졌는데요. 그리고 NIP 파워 플랫 버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액출 키트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3분 37초 됐는데 물이 또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스노우피크 강연 버너가 2분 정도였는데 이거는 플랫 버너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그리고 NIP 파워 플랫 버너의 장점, 분리가 쉽기 때문에 세척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NIP 파워 플랫 버너는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실버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 블랙이 가격은 조금 더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8번째 제품입니다. 소토 레귤레이터 ST340이라는 모델인데요. 설치는 굉장히 간편해요. 보시다시피 수납도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백패킹 그리고 미니멀 캠핑 용도의 버너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토 캠핑에서도 역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컬트적인 사랑을 받는 제품인데 소토 레귤레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호환되는 제품들이 나와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멋진 커스터마이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방금 펼쳤던 부분을 이렇게 이쪽 부분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모아져 있었던 받침대들은 이렇게 펼쳐주시면 설치가 끝입니다. 그리고 펼치시면서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접으실 때 위에를 만지셔도 되지만
바닥 부분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이쪽 부분을 누르시고 돌리시면 편하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토는 310 모델이 있고 340 모델이 있는데요. 310은 화구가 좁은 면에 있고 340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에 있는데요. 340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바닥면의 코펠이라든지 냄비를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화력은 2800칼로리로 작은 크기치고는 정말 좋은 화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참 활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백패킹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모토 캠핑 그리고 미니멀 캠핑에도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별도로 바람막이가 없어서 바람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단점도 있긴 한데 바람막이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한번 서치하시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스가 많이 없고 추운 날씨에도 늘 고출력의 화력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소토 레귤레이터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불을 한번 켜볼게요. 가스 소리가 마찬가지로 나기 시작하면 밑에 이제 딸깍 버튼을 활용해서 이렇게 켜주시면 되시고요. 최대치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토 제품은 크기는 정말 작은데 화력은 진짜 센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 30초 정도 됐는데 벌써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화력의 수치로는 2800칼로리지만 확실히 소토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버너는 바운스의 FX3 버너입니다. 현존하는 버너 중에서 손꼽을 수 있게 잘 만든 제품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바운스는 세계적으로 최상으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진 버너 제조사인데요. 스노우피크, 이와타니, 프리머스 등 유명 브랜드에서도 OEM 생산을 납품하는 브랜드거든요. 처음 보신 스노우피크의 강연 버너도 여기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바운스 FX3 버너는 스노우피크의 강연 버너랑 열량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인데요. 열량은 8000칼로리고요. 하지만 가격은 강연 버너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강염인데 조작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밑에 보시는 레버를 돌리고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불이 붙습니다. 토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게 초보분들한테도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화력이 강한 버너들이 약불이 잘 안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섬세한 불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만 취향에 맞으면 이 가격에 정말 이만한 버너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다리도 높이 조절이 다양하게 되고요. 이소가스는 기출도 되고 액출 둘 다 됩니다. 액출일 때는 하단에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액출로 사용하실 때는 하단 부분에 홈이 있어서 이소가스를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방도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가격도 비교적 괜찮고 강연 버너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IGT에도 껴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는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말고 강연 버너로 해가지고 테이블 옆에다가 놓고 쓰셔도 좋고요. 아니시면은 이쪽 날개를 펼쳐 주신 상태에서 원유닛 플레이트 버너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일반 브루스타처럼 테이블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화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 버너는 물론 이제 아까 강연 버너도 마찬가지였지만 화력이 세서 그런지 소리도 엄청 크네요. 딱 보기에도 화력이 세지 않습니까? 지금 2분 27초가 됐는데 벌써 끓기 시작했습니다. 화력이 정말 세네요. 아까 강연 버너도 2분대로 나왔는데 강연 못지않게 셉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력이 엄청난데요. 유명 유튜버 분들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다음은 부에노프 브랜드의 테이블 버너인데요. 사실 방금 보신 바운스 FX3 제품과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화구의 코팅과 본체의 코팅 도장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별도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 제품 역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부에노프 테이블 쓰시는 분들은 이 버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루버 사하라 프로 제품인데요. 강연 스타일의 버너의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아까 봤던 스노우피크 강연 버너도 정말 좋지만 가격이 누구나 선뜻 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24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인데요. 테이블에 올려놓고도 쓰실 수는 있지만 별도의 파츠가 필요하고 이렇게 테이블 없이도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버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풀 세팅을 해놨는데 연장다리와 연장 플레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올려놓는 것처럼 이소가스를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조리도구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트루버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쪽 화구와 바깥쪽 화구가 있는데 사실 트루버 사하라 프로가 나오기 전에 트루버 사하라 버너가 있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 화구만 있다 보니까 넓은 그리들이나 넓은 냄비를 사용했을 때 열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이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화구가 있음으로써 열 전도율이 그만큼 좀 짧아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품 버너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화력 조절 밸브 좌측에는 안쪽에 있는 화구고요.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바깥쪽 화구인데요. 먼저 안쪽에 있는 화구부터 제가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깥쪽 화구를 켜실 때도 밸브를 조절하시면 켜지는데요. 이렇게 둘 다 켜게 되면 화력이 7,500칼로리고요. 중화요리나 볶음 요리 해먹기에 딱 좋은 화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버너는 참 잘 만드는데요. 특허받은 국내 생산 제품이라서 그런지 믿음이 확실히 갑니다. 사하라 프로 제품도 역시 기출과 액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액출의 장점 설명드렸죠? 사하라 프로는 이중 구조로 내측 화구, 외측 화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작은 냄비나 주전자를 사용하실 때는 내측 화구만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들이라든지 넓은 냄비를 사용하실 때는 외측 화구를 오픈하시거나 둘 다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하라 프로 색상은 샌드, 카키, 실버, 블랙 이렇게 총 4가지 컬러인데 사용하시는 테이블의 색상에 맞춰서 사용하시거나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저희가 연장 다리를 껴놨지만 기본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가변,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끓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액출 키트가 필요 없이 이렇게 뒤집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어느 위치인지 파악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가 됐는데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버 사하라 프로도 확실히 화력이 세네요. 다음은 트루버 사하라 와이드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버너고요. 사하라 프로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마이너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149,000원으로 나왔고 프로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 이제 사하라 프로 내측 우측 화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하라 프로 와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외측 화구만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들 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폭이 좁은 냄비나 코펠,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너로 사용하시고 그리들만 강염에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력 설명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액출로 사용했을 때 이제 기준이고 5,400칼로리입니다. 꽤 괜찮은 화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그리들과 강염 조합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강염 버너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즐기실 분들한테는 방금 보신 사하라 프로 버전이 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별도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출 버전이 사용 가능한데 아래쪽 홈이 있어서 뒤집어서 제가 끼웠던 것처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은 한 6분 30초 정도 됐는데 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보면은 화구가 사실 굉장히 좀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냄비에 사용하기에는 열 손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프로 LPG 버너입니다. LPG답게 화력도 정말 강한데요. 가스비도 좀 더 경제적이고요. 물론 충전하러 가야 하는 건 좀 귀찮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소가스보다 경제적인데 자주 가스를 바꿔주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화력도 정말 센데 겨울에 화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박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고려해 보시는 선택지입니다. 이 LPG 가스다 보니까 실내에서 테스트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화력 테스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불꽃의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티에라 포르테 강연 버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운스도 정말 좋은 버너 제조사지만 티에라도 못지않게 오래되고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수많은 강연 버너 중에서도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눈에 띄는 정말 멋진 제품인데요. 칼로리도 5500칼로리에 화력이 강한 제품이고 강연 버너 치고는 높은 화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5500칼로리도 절대 낮은 화력은 아닙니다. 네모나고 두꺼운 다리는 다른 강연 버너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제품이네요. 다른 강연 버너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 다리가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둥그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늘리실 때 구멍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사각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뒤틀림이 없어서 조작이 쉽습니다. 보통 강연 버너가 가스 공급을 조절하는 밸브와 화력을 조절하는 밸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자분들이 조작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잔류 가스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반면 티에라 강연 버너 같은 경우에는 조작 밸브를 하나로 만들어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 티에라 버너도 화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제가 불을 붙여 볼게요. 여기도 밑에 밸브를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서 오픈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오픈을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강연 버너와 마찬가지로 가스를 오픈해 두신 상태에서 토치를 활용해서 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버너 역시 액출 버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기출일 때와 뒤집었을 때 화력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2분 46초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아주 끓기 시작했습니다. 5500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끓었는데 화력은 정말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티에라 포르테 강연 버너는 연장 다리가 옵션으로 있는데요. 이 연장 다리를 활용하시게 되면 스탠딩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높이의 버너들은 없는데 티에라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벨루이티에 있는 버너들 제가 실험과 꼼꼼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버너는 화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수납 부피, 안전성,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버너를 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벨루이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